4.7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여서 광주 전남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오늘 주간정치에서는 본격 시작된 선거전을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청와대 실장의 전세 보증금 인상, 이게 아무래도 여당한테는 큰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큰 악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아마 이제 사직 처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민망하게 된 게 정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했는데 개정법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선 임대차나 전세, 월세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넉넉한 기간 동안 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세 번째는 집주인이 함부로 임대차 보증금을 못 올리게 하겠다. 이게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못 올리는 금액의 상한선이 5%였는데 사실은 법 시행되기 딱 이틀 전에 김상조 실장이 14%를 올려받았으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불법은 아닌데 참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도덕성이 매우 떨어졌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 사안을 진압하기 위해서 오늘 사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실은 선거에서 여당이 열세로 지금 보였잖아요. 네. 서울, 부산 모두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네. 초반 선거전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서울, 부산, 공이 최소 10% 이상 차이가 지금 나는 여론조사가 있고요. 특히 이제 세대별로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철옹성이었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대도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투표율이 많지는 않다. 그러면 정말 적극적인 지지층을 독려를 해서 그리고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투표장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 전략이다. 그렇게 여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 박빙 승부가 될 거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흐름은 여당에 불리한 것 같은데 예. 이해찬 대표가 서울 선거는 이겼다.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 뭐 네. 이런 말들을 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박원순 시장 그래도 청렴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좀 민심하고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건데 이런 얘기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의도라든지 또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구구하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대체로 이제 하는 얘기는 어쨌든 이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 때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세게 한번 매를 맞고 가는 것이 낫다.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요. 또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 후보군에 대한 재편이 있을 터인데 이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도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 근데 가장 일반적인 분석은 이제 가령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서거하게 된 그 직접 원인 빼놓고는 집도 없고 부채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재산적인 청렴성의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이게 서울 시민들,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투표장에 갈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판을 무릅쓰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네. 문제예요. 이른바 셀프 보상을 했다는 건데 김태년 대표는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해서 후보를 사퇴해라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보도를 한 KBS를 고발했어요. 이게 초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 이슈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라든지 뭐 어떤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장인어른의 어떻게 보면 선대에서 이 땅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이 처가 쪽에서 벌써 수십 년간 땅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수용을 당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부인을 포함해서 8명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공동 상속을 했던 재산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본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게 수용을 당하기 전에 오세훈 후보가 이 수용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지금 이 어떤 측량 현장에 이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측량 현장에 가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수용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게 밝혀진 부분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은 되겠지만 선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을 대한 태도가 좀 사뭇 달라요. 네. 안철수 대표에게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네. 윤석열 총장에게는 별을 딸 것 같다, 뭐 이런 호의적인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계산이 깔린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두 사람 사이에 아마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요번에 또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배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안철수 후보와 약간 좀 거친 언동들이 오가면서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도 못 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도 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반면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체적인 어떤 실체에 대한 검증 이전에 지금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 지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기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LH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여당에서 투기 부당 이득을 소급해서 몰수하겠다, 이런 안까지 내놨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글쎄, 헌법상으로는 아마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요. 조세 문제, 그다음에 형사처벌, 그리고 재산 몰수와 관련해서는 소급입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헌법상 불가능하고, 다만 과거 친일파 재산 같은 경우는 헌법에 친일에 저항했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그 문제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을 강행한다면 나중에 아마 논란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